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대면 수업하는 거.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이 마스크 한번 내려드릴까요? 처음 분도 계실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 기초인문과정 수업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2월달까지 이제 기본과정을 할 겁니다. 책 봤더니 엄두도 안 날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책에 있는 것 전부 다 공부하면, 그러면 민법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시험 점수는 60점 밑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60점 넘어갈 수 있지만 민법이 낮은 점수를 맞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것만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몇 가지만 언급하고 바로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이제 1월, 2월 달 과정이 기본 과정 그래요. 11월, 12월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이었고, 1, 2월 달 과정이 이제 기본 과정인데, 이제 기본 1순환, 그 다음에 3, 4월 과정이 이제 기본 2순환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1, 2월, 3, 4월 과정이 끝났을 때, 여기 부동산학 개론, 여기 기본서 내용이 전부 다 정리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부동산학 개론은 여기 이제 강의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제가 이 PPT 화면에 이렇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떠 있다고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부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제가 그리면서 이제 그려졌으니까 그리지 않겠지만 설명하다 보면 그림도 그리고 그럴 건데요. 그런 그림들 제가 칠판에 이게 떠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 강의 노트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쓰는 것들이 여기 강의 노트 있으니까 강의 노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좀 공부하시라는 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이 강의 노트만 잘 하셔도 충분히 60점 아니라 80점까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 계산 문제 일부도 여기 강의 노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만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는 그냥 활용 자료입니다. 활용 자료. 나중에 이제 강의 노트는 3월달까지 4월달까지 수업이 끝났을 때 강의 노트 전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5, 6월 달부터는 아마 어쩌면 이제 3, 4월 달 할지 5, 6월 달부터 할지 아직 결정 안 됐지만 또는 뭐가 나오냐면 요약 정리집이 나옵니다. 또 요약 정리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방법 딱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이게 이제 반복이거든요. 반복. 이 반복이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합격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60점 맞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학 공부라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한다는 거, 시험 공부. 이 시험 공부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언제나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뭘 반복적으로 공부하냐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별표 3개입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60점에서 80점 정도의 점수를 맞출 수 있으니까 60점은 합격이니까 시험 공부는 시험에 자주 나온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것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자고요.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10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공부한다. 제가 중요한 내용은 1년 동안 저와 같이 공부하면 10번 정도, 10번에서 15번 정도 언급할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바로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책은 몇 페이지냐면, 자, 책은 34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강의 노트는 이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집에서 이제 동영상을 하신 분들도 좀 집중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보자고요. 자,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편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1편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이렇게 총론. 그러면 총론에서 공부할 내용. 자, 부동산학 총론에서 공부할 내용은 약 4가지 정도 공부할 건데,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체계 이런 게 있어요. 체계.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체계인데 우리 책은 체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냐면 34쪽에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체계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저는 체계라겠지만 우리 책은 학문적 성격 이렇게 있습니다. 뭐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개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예요.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 이게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이 4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시험에 나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 체계는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잘 나오지 않는 거지. 근데 부동산의 개념 거의 뭐 100% 한 문제를 출제하고
부동산의 분류도 한 문제 출제하고 부동산의 특성도 거의 100%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총론에서는 통상적으로 2번부터 해서 4번까지 그러니까 개념, 분류, 특성 한 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씩 분류에서 2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념에서도 2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문제인데 어느 경우는 4문제까지도 출제할 수 있다. 이건 나오면 전부 다 맞춰야 돼요. 전부 다. 자, 올해도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첫날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체계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체계는 우리 책은 학문적 성격이라 했는데 약 7가지 정도를 알고 가야 돼요. 7가지. 7가지 정도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를 공부할 건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공부해 보게요. 이게 체계에서 뭘 공부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체계부터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부동산학의 체계 학문적 성격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이 무엇인가? 여기 부동산의 정의 그랬는데 사실은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부동산학의 정의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의도 우리 시험에서 한 4번 정도 출제되는데요. 한 번도 틀린 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의 정의를 지금부터 제가 언급할 건데 이건 외우지 않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 끝나는 거야. 이거 출제되는데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자, 책을 잠깐 볼까요? 책 34쪽을 한번 봐봐요. 네, 34쪽. 우리 책은 34쪽. 34쪽 폈습니까? 네. 34쪽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큰 타이틀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부동산학의 본질,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정의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부동산학의 정의를 보면 그러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나와요. 양가로 1번 뭐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조그만 글씨로 조주연 교수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자, 2번은 또 뭐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김영진 교수 이렇게 써놨죠? 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가장 밑에를 봐봐요. 가장 밑에 뭐라고 하냐면 안정근 교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4쪽에 부동산학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세 사람의 교수의 견해를 지금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주현 교수가 말한 것도 나왔고 안정은 교수가 말한 것도 나왔고 김영진 교수가 말한 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 공부할 때는 이거 암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는 뭘 하겠다, 조주현 교수는 뭘 하겠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부동산학의 개념이 나오면 틀린 말 만들지 않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족한다. 그러면 거기 가장 먼저 조주현 교수 나오죠? 그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밑에 안정훈 교수 나오죠? 그것도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나오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2번. 2번이 김영진 교수가 뭐라 했죠? 자,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주 나온 거죠. 자주. 그래서 저도 여기 김영진 교수가 말한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데 외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자, 그럼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진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부동산이 토지니까. 토지, 건물 등이 부동산이잖아요. 너무 긴장할 것 같은데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요. 여러분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고 저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삽니다.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동산 활동.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됐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중개 행위를 하죠. 그것도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제가 제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건축활동이라고 하지. 건축활동.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해요. 아주 초창기 시험에 한 25년 전에 이렇게 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OX? O. 예전에 그렇게 시험을 냈다고요. 요즘은 그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 겁니다. 그냥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다. 여기까지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자, 부동산을 대표한 게 토지예요. 그럼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좀 더 다시 말하겠지만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도 토지야, 바다도. 그러니까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서 토지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도 토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는 없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래서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부증성이라고 해요. 부증성.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즉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놈을 증가시킬 수 없대요. 그럼 부동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말은 부동산은 늘 부족하다. 토지는 늘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렇죠? 토지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면 계속 아파트 증가시키면 돼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자, 저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땅 많이 물려받았어요. 제가 돈 벌어서 산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땅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에서부터 약 300km 지점에 있어요. 300km 지점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300km 지점이라면 글쎄 여기 우리 서울 위쪽으로는 북한이니까 갈 수 없고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서울로부터 300km 정도 되면 아마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되겠죠. 그쯤에 저도 부모님한테 토지를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놈이 못 움직인대요. 그걸 부동성이라고 해요. 부동성. 제가 이 토지가 움직인다면 그러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토지를 가지고 서울 쪽에 가져올 거야.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팔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거 되잖아요.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동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증가시킬 수도 없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능률하잖아요. 능률화. 능률하자. 이 능률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자. 잘하자. 그럼 잘하려면 마구잡이로 잘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좀 잘해라. 그럼 무조건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학교 수업을 안 되겠다. 그럼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능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이 필요하고 실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능률하기 위해서 원리, 이론 측면에서 원리야. 그럼 원리가 만들어졌으면,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실무에 써먹어야 돼요. 그걸 응용기술이라고 그래요. 응용기술을 만들어내는 학문이야. 이를 개척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능률하기 위해서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만들어내는 학문인데, 그런데 이 학문이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 종합응용과학 이렇게 한다고요. 개척하는 종합이란 말은 짬뽕 됐다는 소리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정의한 게 김영진 교수가 개념 정의한 겁니다. 근데 이 김영진 교수가 개념 정의한 이 말이 우리 시험에서 한 4번인가 출제돼요. 근데 한 번도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우지 않는 거지. 아,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원리와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의미하셨죠? 됐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3, 4월, 5, 6월 달 과정 가면 여기다 좀 살을 붙일 건데 기본 과정에서는 처음 들어가니까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부동산학의 체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총 7가지를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시험장에 오늘은 4가지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첫 번째 정의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이 부동산학의 성격은 부동산학의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의 체계만 본다면 여기 학문적 성격, 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5가지로 이야기했네요. 경험과 규범과 응용과 종합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5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이 응용과학하고 사회과학이라는 거. 자, 이 2가지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책
볼 필요 없이 책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경험과학 밑에 설명 나오고 규범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종합과학 밑에 막 설명이 나온다고요. 그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고 우리 책 설명에 경험과학 밑에 뭐라고 설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설명이 시험에 나오면 경험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내는 거라고요. 그것은 부동산학이 아니죠. 그것은 국어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경험과학 밑에 뭐라고 설명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동산학은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이다. 이 5가지 성격을 갖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응용과학하고 사회과학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학의 뜻,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한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럼 사회과학의 반대가 뭘 같아요?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그럼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 지고 이런 걸 연구한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학에서 봄에는 꽃이 피고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는데?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거야. 부동산 활동을.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라고요. 이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판다. 이게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감정 평가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한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한다. 건축 활동한다. 이게 사회활동이잖아요. 부동산 사고 파는 게 사회활동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다. 그럼 시험은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라면 틀린 말이 된다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은 짬뽕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짬뽕됐다. 응용과학의 반대가 순수과학이거든.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자, 이런 지문이 최근에 나왔었어요. 과학을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이라고 나눌 때, 나눌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에 해당된다. OX, X 의미하셨죠?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이따 책 볼 건데 책 밑에 설명은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학은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인데 근데 이 5가지 성격을 갖는데 이 종합과학은 여러 개가 결합됐다는 소리야. 여러 개가. 부동산학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건축학 여러 학문이 짬뽕됐다. 그래서 종합됐다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 5가지 성격을 갖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 밑에 거. 요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지금부터 이제 암기할 겁니다. 우리는 학원에 와서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인 학문이죠. 부동산학은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우리나라 땅값은 왜 올라가는가, 우리나라 아파트가 왜 올라가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 부동산학은 순수하게 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현실적이지 가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제가 동그라미 했죠? 4가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한 것만 한번 읽어볼 겁니다. 부동산학은 추, 순, 자, 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지금까지 20분 동안 저하고 공부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 나는 하나씩 알고 싶어요. 그럼 부동산 학과를 가셔야 돼. 여기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시험에 나온 것만 하는 거야. 시험에 나올 것만. 자, 부동산학은 뭐가 아닙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순자에 초점 맞춘다는 거.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지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1번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오기를 바라면서 부동산학은 뭐가 아닙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갑니다. 3번째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 3대 측면은 3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이 3대 측면을 우리가 줄여서 법경기 이렇게 표현해요. 법경기. 초창기 시험에서는 3대 측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32회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 시작된 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은 요즘 잘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은 이제 물리적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3대 측면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 부동산이요, 이렇게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건물이에요, 이렇게. 자, 이 건물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표시를 할 때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자, 위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건물. 자, 이건 뭡니까? 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건물.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택. 주택을 부동산학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죠? 근데 이건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 자, 아파트 아니에요. 상가. 상가를 부동산학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공장은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하셨습니까? 제 얼굴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 첫날은 좀 긴장돼요. 여러분은 긴장할 필요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3대 측면은 뭐가 3대 측면이냐면 뭐 토지, 건물, 하늘 이게 아니죠. 뭐 여러분들 이 부동산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라고요. 제가 이 부동산 볼 때 저는 가장 먼저 뭘 보냐면 이 토지의 용도지역이란 말 들어보셨죠?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들어보셨죠? 그럼 이 토지가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있으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법률적 측면이라고 한다고. 법률적 측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 중개사 공부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부동산을 바라볼 때 안목이 넓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토지 크다. 저 토지 면적이 넓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공부하다 보면 저 토지는 주거지역일까? 상업지역일까? 주거지역인데 전용 주거지역일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된다고요. 그게 법률적 측면이야. 자, 두 번째. 이 토지 가격은 얼마일까?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임대형 부동산이라면 한 달에 임대료는 얼마일까? 그런 것을 경제적 측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 이 건물의 높이, 구조, 이 건물의 층수 이런 것을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 그것을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3대 측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 경, 기 이렇게. 예전에 25년 전에는 3대 측면은 뭐입니까? 법, 경기가 3대 측면이다 이렇게 시험에 냈다고.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는 거야. 이 토지의 가격, 이게 경제적이거든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그게 법률적이거든요. 그럼 어떤 토지를 보면서 아무리 보고 있어도 가격이 얼마다. 그다음에 이 토지 용도 지역이 뭐다. 이거 형태가 없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적 측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기술적 내지 물리적 측면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여러분들 대충 키는 어느 정도 되겠다.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겠다. 배는 어떻다. 뭐 눈은 부리부리하다. 이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왜 보여?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적 측면 이렇게 한다고.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게 단독 문제 나올 일은 없죠? 그럼 뭐가 나올까? 지문 나온다고. 그럼 지문 나오면 여기서 시험에 낸다. 그러면 3대 측면이 뭐냐? 이렇게 안 낸다고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법률적, 경제적은 유형적 측면이고 뭡니까? X입니까? X. 의미 아셨죠? 그거. 그러니까 3대 측면은 법경기. 그런데 이걸 나누면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 기술적, 물리적은 유형.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1번 문제나 2번 문제 여기 앞분 1번부터 4번 이내에 시험 지문에 법경기가 나오면 그러면 유형하고 무형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걸 3대 측면 그렇습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 부동산학을 배울 건데 전부 다 부동산학에서는 모든 게 다 세 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으로. 그래서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토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건물 지을 겁니다.
이 건물 짓는 것을 부동산학에서는 개발한다고 그래요. 개발. 그럼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에 개발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돈 되면 개발하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싶다. 그럼 아파트는 무조건 건설 사업하는 게 아니죠. 돈 돼야만이 건설 사업하는 거죠. 돈 돼야만이.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다고요. 타당성 분석.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개발할까 말까?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수입은 이걸 개발한다면 수입은 1,000억인데 비용은 1,200억이 들 것 같다. 그럼 이 토지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건데 비용은 1,200억이 들어간다. 아파트를 분양해서 들어오는 돈은 1,000억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개발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서는 이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타당성 분석은 몇 가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3가지죠. 그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의미하는 것은 법경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3가지 측면.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의미하셨습니까? 이게 26회 때 시험 지문이네요. 26회 때. 그러니까 26회 때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26회 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OX? O. 의미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법경기인데 이 법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연결될 때는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이라고 하고 기술적은 유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속의 뜻, 부동산에게 3대 측면이 가지고 있는 속의 뜻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어떻게 해요? 타당성 분석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된다. 자,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이제 얼추 이해됐을 거예요.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하는 게 그게 관리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리도 몇 가지 이루어질까? 3가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3대 측면이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자, 그다음에 국어 공부 하나 할게요. 자, 비교해 볼 건데 이 개별이란 말과 복합이란 말을 비교할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고 그다음에 복합이란 것은 2개 이상이 결합되면 그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데 법률적 하나만 보면 그러면 개별 측면이죠. 근데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이 3개를 결합했습니다. 3개를 결합하면 개별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이죠. 그래서 이 3가지 법경기를 결합한 것을 복합개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복합개념. 복합이란 말은 2개 이상이 결합됐다. 앞으로 부동산학에서는 복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복합이란 말이 나오면 2개 이상이 결합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의미하셨습니까? 예.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종합입니다. 종합. 우리 부동산학에서 성격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자, 봐볼래요? 이 부동산학의 성격에서 종합과학 나왔죠. 종합이란 말은 2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소리야,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이제 3대 측면까지 봤습니다.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법경기. 법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 기술적 내지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것. 형태 있죠? 그래서 유형.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고 2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복합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 3대 측면은 3개를 더했다면 무슨 개념이다? 복합 개념이다. 부동산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다.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요. 이제 부동산학의 책의 학문적 성격에서 이제 4번째 갑니다. 4번째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은 과연 뭘 연구할 건가?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 공부하거든요. 이 연구가 공부하는 거지. 그럼 부동산학의 공부 대상이 뭐냐? 부동산 그 자체입니까? 자, 여기 봐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다. 부동산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예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닙니다. 토지 자체가 아니라고.
토지 자체를 연구한 것은 부동산학이 아니라 지질학이야.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은 뭘 공부합니까? 이 말이야. 부동산 활동을 공부하는 거라고.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 현상을 공부하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투자 활동 공부하거든요. 투자론. 그다음에 감정 평가도 공부하거든요. 그럼 투자하고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의미하셨죠? 따라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 그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죠? 투기적 현상. 투기. 이게 부동산 현상이야. 부동산 경기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경기 변동.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 금단만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간다. 토지 가격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지가. 지가. 높다를 높을 골자에서 지가고 현상.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걸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현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나오고 제가 예를 들은 거고, 뭐 투기가, 경기 변동이, 지가고 현상이 부동산 현상이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온다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이다. 활동과 현상이다. 이렇게 26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OX? 오. 시험은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현상은 안 나와요. 부동산 현상이 뭐냐고 절대 안 나옵니다. 부동산 활동이 이제 가끔씩 내는 거야. 그 부동산 활동이 아까 개념은 보셨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요. 객체는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행위를 하는 거. 이게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자, 이 토지를 사고 팔아요. 그럼 사고 팔면 인간이 이 토지를 팔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 토지를 사잖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 대상은 부동산이죠.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이 인간의 주체를 또 나누긴 해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대상, 객체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부동산이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부동산을 사고 팔면 사람이 소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지 않죠. 그럼 사람끼리 부동산 사고 팔죠. 그럼 부동산 활동은 결국 인간끼리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인 활동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지 대물 활동은 아니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자, 잘 봐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부동산 현상 안 나오고 부동산 활동만 시험에 나올 건데 부동산 활동은 주체가 인간이고 객체가 부동산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구나. 사람끼리 이루어지니까 대인 활동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동산 활동 속성 나왔습니다. 속성이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는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반드시 부동산 활동할 때는 그 부동산 가서 봐야 돼요. 이걸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임장활동. 자, 봐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못 움직인다는 소리야. 제가 부산에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부산에 토지가 있으면 부산에 가야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임장활동. 여러분이 중개사가 돼서 부산에 토지를 중개할 겁니다. 그럼 부산 가서 그 토지를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걸 임장활동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O입니까? X입니까? O. 의미하셨죠? 그다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사람끼리 이루어지니까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뜻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하고 뭐다? 현상이다. 여기까지. 요 밑에 뭐라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좀 언급할 거고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입니까? 부동산 활동하고 현상이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되셨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요. 4가지 꼭지를 배웠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게 4가지 꼭지 배웠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책의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부동산학의 정의를 했습니다. 부동산학의 정의는 김영진 교수가 정의했던 거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능률하기 위해서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부동산학의 성격은 경험과 규범과 응용과 응용과 종합과학, 사회과학인데 이 5가지의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의미하셨죠? 그러면 돼요. 이게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법경기. 법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률적 경제적인 형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 무형이라고 하고 기술적 물리적은 토지를 보면 면적, 건물을 보면 높이, 구조, 층수 눈에 보이죠? 이것을 유형이라고 한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인데 2개 이상이 결합됐다? 그럼 복합이라고 하고 법경기를 결합하면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의미하셨죠? 그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런 질문.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복합 개념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OX? O. 되셨죠? 지금 제가 언급한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출제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입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현상이 무슨 말인가 안 내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행위들.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년에 무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까? 중개활동. 중개활동. 의미하셨죠?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했다? 그것도 부동산 활동.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했다? 부동산 활동. 자, 농민이 자기 토지에다가 농사 지었다? 경작 활동. 그것도 부동산 활동.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모든 활동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걸 연구하는 거지.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나중에 이제 인간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객체 대상은 부동산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래서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결국은 사람끼리 사고 팔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다.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임해야 된다. 임장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의미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 자, 책 볼 겁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책 34쪽에 거기 가운데 박스 나오죠? 조그만 박스. 그 박스만 한두 번 읽어보시면 돼요. 박스 밑에 무슨 설명이 나와. 박스 밑에 무슨 설명 나오죠? 그 박스 안에 무슨 설명이 나온다고요? 능률화 밑에 효율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것만 한번 보시면 되죠. 35쪽. 35쪽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그럼 35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돼요?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되죠. 이렇게 35쪽 오른쪽 사이드 봐봐요. 35쪽이 오른쪽 사이드 보면 거기 여백에 주의 나오죠. 자, 35쪽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순수과학 X, 사회과학이 X라는 소리지. 즉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 사회과학이 아니고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과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넘어가서 36쪽이에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 그래서 가운데 박스 나왔네. 유형, 무형 나왔습니다. 유형적 측면에 공학적, 자연적, 물리적 이렇게 나오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개념. 그다음에 무형적 측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경제적, 법률적. 그럼 우리 책은 제가 언급했던 거하고 순서가 이제 좀 바뀌었죠.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걸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언급한 그러니까 이 부분 36쪽의 3대 측면은 우리 책에 있는 것도 하지 말고 강의 노트 있는 것처럼 법경기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공부했으면 반드시 우리 책은 양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36쪽에 왼쪽 사이드 보면 여백 있죠? 그 옆에 기출이 나오죠. 기출. 그게 그 관련된 부분, 해당 부분에 기출됐던 문제라고요. 기출 지문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나왔습니다. 법경기 중에서 물리적 개념 나왔습니다. 그럼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리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거야.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럼 유형이다, 무형이다? 유형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된다고. 부동산에게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리적, 기술적 나오면서 유형 나왔어요? 무형 나왔어요? 유형 나왔죠? 그럼 옳은 말이야. 요 U를 무로 바꿔버리면 O다 X다? X가 된다. 그렇게요. 자, 37쪽. 37쪽에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 나왔습니다.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 뭐가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우리 책은 현상부터 나왔네요. 현상 밑에 무슨 설명 나오죠? 다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활동 뭐라고 설명 나오는데 필요 없고 41쪽을 한번 가봐요. 41쪽 가면 이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쭉 기술되었습니다. 부동산 활동. 거기 정의 나오고 정의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 41쪽에 주체가 인간이죠? 근데 사적 주체, 공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게 부동산 활동이구나 하면 된다고요. 자, 43쪽 가볼래요? 43쪽 갔더니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 나오잖아. 표 나오고 그것도 필요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42쪽으로 한번 가봐요. 42쪽에 하단부에 26회 때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26회 때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출문제가 군데군 나오면 그 부분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42쪽에 있는 기출문제는 이런 배운 게 있고 안 배운 게 있어. 저한테. 그러니까 풀진 않을 건데 1번 지문 한번 봐봐요. 어떻게 나온가? 1번 지문.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2번 지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이렇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지문.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OX? O.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48쪽. 48쪽 가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와요.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부동산 개념부터 첫 번째 시간 했다고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부동산의 개념부터는 뭐 거의 100% 한 문제 출제할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여기 부동산의 개념부터 할 겁니다.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 쉬었답니다.